제사상 차리는데 왜 저만 일꾼이 되어야 하죠?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제사 분위기가 싹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고무장갑을 낀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허리 수술을 받은 지 겨우 3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오래 서 있기는 힘든데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홀짝이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다음 제사 때는 내가 이 상황을 꼭 바꿔보리라. 오늘 이야기는 제사상 앞에 고무장갑입니다. 허리 수술을 받은 지 겨우 3달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거운 것 들지 말라고 하고 오래 서 있지도 말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시아버지 제사가 다가오니까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치 썰고 생선 굽고 나물 무치고 이건 그래도 내가 해야지. 몸은 버겁지만 마음이 앞서는 거 있잖습니까? 조상님 제사상은 평생 제가 맡아온 일이었으니까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에서 생선도 고르고 나물도 고르고 과일도 정성껏 골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쉬지 않고 부엌에 섰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올 때마다 의자에 잠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부엌 문틈으로 거실이 보이는데 며느리 서영이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이젠 젊은 세대들이 다 이런가. 속으로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도 왠지 모를 서운함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왔을 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시어머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서툴러도 열심히 했었는데 말입니다. 아, 그래도 요즘 애들은 바쁘잖아. 직장도 다니고 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다시 감자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며느리 쪽으로 눈길이 가더라고요. 한 번도 부엌 쪽을 쳐다보지 않는 그 모습이 유독 그날따라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거의 모든 음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허리를 펴려고 하니까 뻐근하게 아파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서영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웃고 있더군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싸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말이야. 저녁 6시쯤 되니까 아들도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사 준비 다 되셨어요? 응, 거의 다 됐어. 이제 상만 차리면 돼. 아들은 양복을 벗으면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접시들을 하나씩 꺼내서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용기를 내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서영아, 저기 나물 좀 그릇에 담아줄래? 거실에서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아, 어머니, 전 나물 무치는 거 잘 몰라요. 무치는 건 내가 다 해놨어. 그냥 그릇에 담기만 하면 돼. 그래도요, 어머니가 하시는 게 더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 말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공손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접시를 닦으려고 고무장갑을 끼는데 손끝이 자꾸 덜덜 떨렸습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인데 옆에서 지켜보기라도 하면 안 되나?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다시 허리를 폈습니다. 그때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일은 아니잖니. 그래도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아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는 왜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걸까? 제사상을 차리면서 자꾸만 거실 쪽을 힐끔힐끔 보게 됐습니다. 서영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더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으면서도 가슴속에서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제사상 차림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과일 접시하고 떡 접시만 올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일 접시가 좀 무거웠거든요. 배 3개하고 사과 5개가 담긴 큰 접시였는데 말이죠. 서영아, 미안한데 저기 과일 접시 좀 옮겨줄래? 며느리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 손님이에요. 제사상은 집안 식구들이 차리는 거잖아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 그 한 단어가 머릿속에서 자꾸만 울렸습니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맞았는데 손님이라고? 조상님 앞에서조차 남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고무장갑을 낀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넌 이 집 며느리잖니. 어머니, 요즘은 안 그래요. 친정 제사도 안 가는데 시댁 제사를. 말끝을 흐리면서 서영이는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 될 생각이 없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아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서영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니? 손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어머니, 저는 친정에서 제사를 간소하게만 했어요. 이렇게 큰 상 차리는 걸 본 적이 없어서요. 서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번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차라리 제가 없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제야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불안하고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 상처가 너무 커서 다른 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내내 어색했습니다. 절을 하고 음복을 하는 시간도 왠지 모르게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서영이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저는 자꾸만 그쪽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상을 치우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은 제사도 간소하게 해요. 굳이 며느리가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나는 뭐하러 허리 수술 받고도 이렇게 서 있는 거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하시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서영이한테 강요하시면 안 되죠. 아들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강요를 한 걸까? 그냥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데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만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이 서영이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는 이해를 못 받는 사람이 된 건가?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시대가 변한 거라면 난 너무 고집스럽고 늙은 걸까? 며느리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문득 제가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님 제사상을 처음 봤을 때 저도 겁이 났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나도 많이 서툴렀지. 시어머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저는 며느리에게 뭘 가르쳐 준 적이 있었나요?
그냥 당연히 알 거라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서영이를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닐까? 밤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마음과 그래도 섭섭한 마음이 자꾸 부딪혔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함께하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하면 서영이도 그걸 알 수 있을까? 며칠 밤을 뒤척이다가 어느 날 아침 문득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며느리를 혼내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이해하고 싶었고 서영이도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내가 처음 시댁 제사를 준비했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서영이는 모를 거야. 그때 저도 낯설고 무서웠거든요. 시어머님 눈치 보면서 이것저것 배웠던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서영이한테 뭘 알려준 적이 있나? 그냥 당연히 알 거라고만 생각했지. 다음 제사가 2달쯤 남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영아, 나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난번 일 이후로 서영이도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번 할머니 제사 말이야. 내 집에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네, 저희 집이요? 갑자기 왜요?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상님도 어디 계시든 다 보실 거야. 이번엔 내가 한번 준비해 보렴. 어머니, 그게 저는 정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괜찮아. 내가 가서 옆에서 알려줄게. 혼자 하라는 게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서영이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혼내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혼내다니. 그냥 함께 해보자는 거야. 나도 처음엔 다 서툴렀어. 한참을 망설이던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하는 거지. 넌 혼자 하는 줄 알았니? 아, 네.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다 혼자 하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내가 혼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았구나. 내가 도움을 안 받으려는 줄 알았던 거야. 서영아, 나도 너랑 같이 하고 싶었어. 그런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나 봐.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알겠어요. 이번엔 제가 해볼게요. 근데 진짜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그래, 우리 같이 하자.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사 당일 며느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거실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생선은 어떻게 굽는 거예요? 자꾸 부서져요. 서영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프라이팬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아, 서영아. 불 좀 줄여봐. 너무 센 불에 하면 부서지기 쉬워. 네. 아, 이렇게요? 며느리가 서둘러 불을 줄였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손놀림이 영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밉지 않고 오히려 기특해 보였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네.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구나. 어머니, 이 나물은 무슨 나물이에요? 처음 봐요. 도라지야. 이건 손질이 좀 까다로운데 내가 해줄게. 아니에요. 제가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만 주세요. 서영이가 고무장갑을 끼면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까 부엌이 점점 전쟁터가 됐습니다. 기름이 튀고 냄비가 끓고 그릇들이 여기저기 쌓였습니다. 어머니, 이 된장찌개 너무 짠 것 같아요. 어떡하죠? 괜찮아. 물 좀 부으면 돼. 나도 처음엔 맨날 그랬어. 정말요?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그럼 한 번은 간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시아버님이 드시다가 깜짝 놀라셨어. 며느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까 제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어머니, 근데 이거 생각보다 정말 힘드네요. 어머니는 매번 혼자 이걸 다 하신 거예요? 응. 뭐 익숙해지면 괜찮아지더라고. 저는 사실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잘못할까봐 겁났거든요. 서영이가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도 내가 관심 없는 줄만 알았어. 말을 안 해봐서 서로 오해했나 봐. 어머니, 저 앞으로는 같이 할게요. 서툴러도 열심히 배울게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하자. 조상 앞에서는 다 식구야. 손님은 없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나무를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 둘은 나란히 서서 제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상을 다 차리고 나니까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렸지만 이상하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서영이랑 이야기하면서 함께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즐거웠거든요. 어머니, 제사상 이렇게 차리는 거 맞죠? 응, 잘했어. 처음인데 제법인걸. 며느리가 상을 보면서 뿌듯해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서영아, 둘이서 다 하셨어요? 응, 우리 같이 했어. 와, 대단한데요. 서영아, 고생 많았어. 아들이 며느리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서영이는 제 옆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절을 할 때도 저를 힐끔힐끔 보면서 따라했습니다. 이 아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구나.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데 서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나물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 어디 한번. 한 젓가락 먹어보니까 간이 조금 싱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맛있네. 내가 만든 거라서 그런가 더 맛있어. 정말요? 전 너무 싱거운 것 같은데. 아니야. 이 정도면 딱 좋아.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서는데 서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혼자 하시게 두는 게 사실 많이 미안했어요. 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겠다. 네. 사실 처음부터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자꾸 눈치만 보게 됐어요. 제사가 뭔지도 잘 모르고. 서영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앞으로는 같이 하면 돼.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훨씬 덜 힘들잖아. 네, 어머니. 다음에도 꼭 같이 할게요. 이번에 배운 거 다 까먹기 전에 또 가르쳐 주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까 허리 통증보다 마음의 통증이 먼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이게 진짜 가족이지.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함께하는 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고무장갑을 끼고 열심히 나물 묻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 이 아이도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구나. 그냥 방법을 몰랐던 거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참을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다음 제사 때 서영이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제사는 저희 집에서 할까요? 어머니 댁에서 할까요? 우리 집에서 하자. 그런데 이번엔 내가 나물 좀 맡아줄래? 네, 제가 해볼게요. 그런데 어머니, 도라지 손질하는 거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며느리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사 전날 서영이가 짐을 한 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택배로 주문한 제사 음식 재료 세트였습니다. 이걸 쓰면 좀 더 쉬워요.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시니까. 아이고, 요즘은 이런 것도 다 있구나. 저도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네, 제 친구가 알려줬어요. 전통 방식이랑 요즘 방식이랑 적당히 섞어서 하면 된대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꼭 옛날 방식대로만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 편하게 하자. 함께 제사 준비를 하면서 서영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배웠잖아요. 아, 시아버님? 되게 자상하신 분이셨어. 그렇게 시아버지 이야기를 해주니까 며느리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이 뭐예요? 북어국을 참 좋아하셨어. 해장국으로 자주 드셨지. 그럼 이번에 북어국도 올릴까요? 며느리의 제안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 아이, 이제 진짜 우리 집 며느리가 됐구나. 제사를 지내는 동안 서영이는 정성스럽게 절을 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사가 무섭지 않아요.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거니까요. 그래, 맞아. 그게 제사야. 그날 이후로 저는 제사상을 차릴 때마다 고무장갑을 한 켤레 더 꺼내 놓습니다. 하나는 제 것이고 하나는 서영이의 것입니다. 조상님 앞에선 나이도 역할도 세대도 없으니까요. 다만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제사이고 가족이니까요. 가끔 서영이가 부엌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나무를 묻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나옵니다. 이 아이도 이제 제사 준비가 즐거운가 보네. 세월이 지나면 서영이에게도 며느리가 생기겠죠. 그때 이 아이도 저처럼 고무장갑 2켤레를 꺼내 놓을까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사상을 차릴 때마다 고무장갑을 한 켤레 더 꺼내 놓습니다. 하나는 제 것이고 하나는 며느리 서영이의 것입니다. 조상님 앞에선 나이도 역할도 세대도 없으니까요.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제사이고 가족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제사를 거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했더라고요. 저도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당연히 알 거라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었죠. 이제는 알았습니다. 가족이 되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서로 배우고 이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면 누군가에게는 저 또한 시어머니가 아닌 낡은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요. 삶이란 결국 누가 더 많이 일했는가 보다 누가 더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는가가 남는 법이니까요. 오늘도 부엌 서랍에는 고무장갑 2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 고무장갑이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그 따뜻한 약속 말입니다.